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외측 상가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학적인 내용보다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테니스 엘보의 신장성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측 상가염은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테니스로만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외측 상가는 팔꿈치의 바깥쪽 부분, 손목을 들어주는 손목 신전근이 이 팔꿈치 외측 부분에 와서 붙게 되고요. 만약에 이쪽 근육이 이제 많이 사용돼서 굳게 되면 이 근육이 힘줄을 잡아당기게 돼서 힘줄이 미세하게 손상을 받게 돼서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 외측 상가염, 테니스 엘보가 잘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을 이제 치료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근육들을 자주 마사지하거나 이제 스트레칭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측 상가염을 부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곳에는 염증 샘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성 질환을 칭하는 힘줄염이라는 진단명보다는 힘줄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것은 만성적으로 반복적인 손상으로 생겼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손목 신전근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제 테니스와 골프 같은 운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컴퓨터 같은 작업을 할 때 손목을 계속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손목 신전하는 근육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한 운동 같은 경우 손등이 위로 간 상태에서 운동하는 경우에 손목을 계속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목을 신전하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외측 상가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보통은 외측 상가염이라고 하는 부분에 누르면 통증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밀 테스트나 코준 테스트와 같이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밀스 검사는 전환을 회내시킨 상태에서 손목을 굴곡시키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신전하게 되면 외측 상가 부분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코준 검사는 손목을 신전신 상태에서 검사자는 손목을 굴곡시키려고 하고 환자는 이것에 대해서 버티게 되면 외측 상가 부분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의자 같은 것을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들게 될 때 팔꿈치 외측 부분에 통증이 특이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초음파 상에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인데 외측 상가염 부분에 힘줄 부분에 이렇게 검게 음영이 보이게 되면 저희가 외측 상가염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의원에서 오시면 하실 수 있는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에 오시게 되면 의학적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재생치료,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외측 상가염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재생치료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런 재생치료에는 인대강화 주사, 충격파 치료, 그다음에 자가혈증 주사, 그다음에 하이드로 다이섹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심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쁜 자세 피하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근육은 손목을 신전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팔꿈치를 굽히고 전환 부분을 회외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등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될 경우 이 근육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예로는 손등을 위로 한 채 저희가 이제 컴퓨터나 키보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손목을 계속 들어주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손가락 굽히는 근육을 계속 쓸 때 만약에 손목을 신전시키는 근육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목을 신전시키는 근육을 계속 활성화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이쪽 근육에 과사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저희가 키보드를 사용하게 될 때 키보드 패드나 이제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받쳐두게 되면 저희가 손목 들어주는 힘을 좀 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서 그런 패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마우스, 뉴트럴 마우스라고 해서 수직으로 된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손목을 들어주는 근육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근육에 부담이 줄어서 외측 상가염이 덜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거나 이제 작업 도구들이 그립 부분이 좀 두꺼우게 되면 손가락을 쥐는 힘을 좀 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손목을 신전시키는 근육을 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는 샤프트를 좀 그라이파트처럼 부드럽거나 가벼운 채를 쓰시는 게 좋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스윙의 파운드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큰 테니스 채를 사용하는 것이 악력을 좀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는 걸 좀 막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세 교정입니다.
그래서 외측 상가염이 있으신 분들 이제 서서 보게 되면 대부분 손이 안쪽으로 돌아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처럼 손등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돌아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팔 전완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 있고 팔꿈치도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둥글게 말리고 등이 이렇게 구부정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을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덮여 있는 형태로 일을 하게 돼서 아무래도 손목을 들어주는 근육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둥근 어깨나 등이 구부정한 경우에 있어서 외측 상가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등을 펴시고 견갑대를 뒤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팔을 전반적으로 외회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등을 먼저 펴시고 견갑골을 뒤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팔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가볍게 턱을 당겨주시면 이상적인 팔과 어깨, 등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실 때 먼저 피고 일하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로는 팔을 이렇게 회내 시켜주시고 손목을 굴곡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펴주시게 되면 이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팔을 일단 외회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환은 회내, 손목은 살짝 굽혀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쭉 펴주시면 이쪽 부분의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신전근을 스트레칭 하실 때 팔꿈치를 펴시고 이런 형태로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손가락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고 여기가 굳어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신전근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 굽히는 근육도 스트레칭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가능하면 손바닥이 밑으로 간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손목 신전근과 이런 반사작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막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근육은 팔꿈치 바깥쪽 부분에서 시작돼서 세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 딱딱하게 만져지는 근육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은 다음에 여기보다 조금 가깝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가볍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내려주시면 굳어있는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근육은 팔꿈치 외측에서 세 번째 손가락 쪽으로 가는 방향에 이렇게 근육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대부분 딱딱하고 굉장히 타이트한 근육이 만져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근육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힘줄 부분도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이제 통증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느낌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손이 아프신 경우에는 마사지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볼이라든지 마사지 봉 아니면 마사지 건 같은 것들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괄사라고 하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근육 방향에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근육들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핑을 하시면 그 해당 근육의 긴장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호대를 착용하실 수도 있는데 불편하신 팔꿈치보다 한 2에서 3cm 정도 먼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 근육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또는 이쪽에 골프나 테니스처럼 충격이 왔을 때 이 부분에서 충격을 흡수해줘서 그 힘줄 부분에 부담이 적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보호대를 운동하거나 일하실 동안에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운동 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동 치료는 신장성 수축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근육을 수축시킬 때 근육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충성 수축이라고 하고 근육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를 버티는 형태로 하는 운동을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운동을 해주면 근육이 늘어나는 힘에 대해서 잘 버티게끔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재활에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장성 수축 운동은 하는 동안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통증이 있다 그러면 가벼운 마사지 위주로 먼저 해주시고요. 아니면 등청성 운동,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형태로 하는 운동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덤벨 신장성 운동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당겨주는 신전시키는 근육들을 늘려준 형태로 하는 운동이 되는데요. 가벼운 아력이나 세라밴드 같은 걸 잡으시고 먼저 손목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버티면서
손목을 내려주시면서 해당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렉스바 신장성 운동입니다. 영상에처럼 먼저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곡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팔은 이거에 대해서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펴주면서 천천히 신장 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밴드 외회 신장성 운동입니다. 세라밴드를 이렇게 된 걸 잡아주시고 이쪽 근육들이 천천히 늘어나게끔 버티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돌아가실 때는 다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버텨서 이쪽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머를 이용한 신장성 운동입니다. 영상처럼 해머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해머 무게를 천천히 이용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버티게 하면서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가볼을 이용한 운동 방법입니다. 가벼운 요가볼을 준비하시고요.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버틸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조정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측 상가염이 생기신 분들 환자를 보면 대부분 등이 구부정하고 어깨는 말려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굽혀져 있고 팔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전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정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는 등을 펼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등을 먼저 펴고 그리고 견갑골이 앞쪽으로 말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이 견갑골이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이제 안정화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이 내회전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외회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등을 신전하는 가동성 운동은 영상에서처럼 폼롤러에 대해서 이렇게 누워 주시고요. 이렇게 정수리 방향으로 길어진 느낌을 받으면서 등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리고 견갑대 안정화 운동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먼저 등을 무너뜨리고 정강을 쓰면서 등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앉으실 텐데 이때 이제 하부 승모근이 쓰이면서 견갑골이 뒤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팔이 올라가는 형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밴드를 이용한 어깨 외회전 운동입니다. 가벼운 세라밴드를 사용하시고요. 한쪽을 고정해 주시고 먼저 팔을 펴신 상태에서 그 외전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팔을 외회전 시켜주세요. 가능하시면 5초 정도 버티시고요. 다시 천천히 돌아가시고 다시 천천히 당기면서 외회전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골프나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이제 외측 상가염이 흔히 잘 생기는데요. 골프의 경우에는 그림에서처럼 이런 치킨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킨윙과 스쿠핑이 같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근육들을 과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기상가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시에는 팔꿈치가 이제 접히는 부분이 항상 정면을 보게 하는 게 좋고요. 팔로우 시에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하늘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려면 어깨를 항상 이렇게 외전을 시키셔야지 이 정면을 보게 되고 또 하늘을 계속 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니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 이제 백핸드를 하는 경우에 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원핸드로 스트로크 하셨던 분이면은 이제 가급적 이제 투핸드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립이 컨벤셔널한 그립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잡는 형태로 이스턴 그립이나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에 대해서 약간 수직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이쪽 근육의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측 상가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학적인 내용은 최대한 좀 배제하고 운동이나 재활 위주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환자분마다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료진이나 아니면 트레이너 분들한테 잘 설명을 들으시고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